저희는 이제 새벽부터 활동하다 보니까 점심낮을 되면 이제 휴대전화 배터리가 꽤 많이 소모되잖아요. 네, 저도 예외 아니고요. 또 제 주변을 봐도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스마트폰 배터리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모은희 기자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배터리는 완전 방전에서 충전까지 약 1000번을 쓸 수 있도록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한다고 해도 대략 3년 가까이 쓸 수 있는 거죠. 이 전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배터리가 빨리 닳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년쯤에는 30초 만에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도 나온다고 해요. 실제 출시되면 더 이상 이런 배터리 고민은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46%가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워낙 의존도가 높다 보니 행여 배터리가 닳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없을 때 괜히 연락이 올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도 모르게 계속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엄청 불안해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를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폰 배터리,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많이 쓰는 건 직장인뿐만이 아니죠. 이 주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신경은 온통 스마트폰으로 향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수시로 손에서 놓지 않는데요. 채팅이나 SNS뿐 아니라 요리 정보를 찾는 등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빠르게 소모됐는데요. 이 주부의 스마트폰의 경우 통화를 오래 한다거나 게임이라든지 동영상을 재생하는 일 없이 일반적인 사용만으로도 3시간 만에 배터리가 34%포인트 감소됐습니다. 배터리도 수명이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금세 방전되고 또 충전되는 속도는 느려져서 불편한데요. 배터리가 빨리 닳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쓸 수 있을지 좀 고민이에요.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려면 평소 스마트폰 사용 습관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화면 밝기를 중간 이하로 조절하세요. 배경 화면도 어두운 색, 화려하지 않게 설정을 해놔야 배터리가 절약됩니다. 같은 조건의 스마트폰을 화면 밝기만 달리해서 비교해봤더니 최고 밝기에 비해 중간 밝기의 배터리 소모량은 절반 수준이었고요. 통화 대기 시간은 7시간이나 차이 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저절로 가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수시로 끄는 것도 배터리 걱정을 더는 요령인데요.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애플리케이션을 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버튼 한 번으로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활용해보세요. 또 와이파이가 네트워크를 찾을 때 엄청난 배터리를 소모한다고 하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와이파이를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GPS나 블루투스 역시 배터리를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요. 사용 시에만 켜는 게 좋겠지요. 절전 모드를 설정해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도 배터리 수명 연장의 기본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잘 쓰려면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나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선 청소기 같은 데 쓰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작고 가벼운 게 장점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 또는 방전을 하는 에너지 장치입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그리고 내비게이션 등의 전력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최대 약점은 바로 추위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리튬 이온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배터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겨울철에는 옷 속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방전이 됐다면 따뜻한 데서 전원을 다시 켜야 배터리 수명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맞나 틀리나 하나씩 살펴볼까요?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 어느새 배터리 용량이 3%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분은 일부러 0%까지 다 쓴 뒤에 충전을 합니다. 이처럼 방전된 후에 충전해야 배터리를 더 오래 쓴다는 게 맞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니켈 카드뮴 전지는 기억 효과 때문에 완전 방전한 다음에 충전을 해야지 전지 용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리튬 이온 전지는 수시로 충전하거나 또는 완전 방전한 후에 충전했을 때 아무런 둘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충전해도 됩니다. 냉동 보관하시는 분도 있어요. 배터리를 냉동실에서 차갑게 하고 충전하면 더 충전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그게 진짠가요? 온도에 따른 배터리 충전량을 실험해 보았더니 상온에서는 2시간 새에 100% 충전됐지만 영하 0.4도 저온에서는 70%밖에 안 됐습니다. 속설과 반대죠. 되려 배터리가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수분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어떤 충격을 줌으로써 성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 스마트폰 단자를 직접 꽂는 것보다 충전용 케이스를 이용하는 게 배터리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배터리가 더 빨리 충전될 것 같은데 사실일까요? 충전 단자나 충전 케이스의 경우에는 둘 사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모양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가 불이 나면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불이 난 일이 있었는데요. 이딴 사고로 혹시 내 배터리도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배터리 자체를 고온에 노출을 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 배터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튬 배터리 제조사에서는 온도 제어 장치, 그리고 압력 제어 장치 등을 다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효과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큰 충격은 피해야겠습니다. 결국 배터리 연장 비법은 대개가 속설일 뿐이고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가장 똑똑한 배터리 사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